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웨비나가 종료가 되면 설문조사를 위한 윈도우가 하나 나타날 겁니다. 그냥 설문조사에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설문조사에 참여를 해주시면 지금 보이시는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웨비나에서 도중에 어, 제가 발표하는 도중에 나가시더라도 윈도우가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세네 가지 정도고요. 네, 간단한 설문이니까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웨비나 주제는 마크포지드 3D 프린팅 플랫폼 생산 현장의 효율성 제고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조윤태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크포지드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고요. 지금 한 3년 정도 마크포지드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마크포지드 전엔 뭐 이제 제가 캐드 소프트웨어, CA 소프트웨어 이런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계에서 그래도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D 프린팅 업계로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경력을 쌓은 기간이 한 6년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CAD라든지 3D 프린팅 이런 기술들은 좀 이제 접합을 해가지고 통합을 시켜서 적층제조 특화 설계 DFAM 이쪽에도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쪽 관련해서도 많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젠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저기 주제와 맞게끔 오늘 아젠다는 먼저 그 생산 현장의 주요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크포지드 3D 프린팅 플랫폼 제품 솔루션 이런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 사례 살펴보고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생산 현장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생산 현장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있죠. 네, 다양한 상황에 의해서 이제 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생산 현장에서 가장 이제 뭐 중요한 문제는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공구라든지 도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작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공구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비용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들이 또 이제 발생을 해서 또 이제 비용이 어,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제 창고에 해놨을 때 그런 이제 공간들이 또 필요하고 그것도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비용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할 때 제품 개발 속도가 이제 조금 느리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공구들 이런 것들을
필요한 시점에 수급하는 그런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 뭔가 이제 제품을 제작을 할 때, 또 이제 어,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지, 또 이제 고장이 났을 때, 적절하게 이제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 또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또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인력이 이제 항상 또 많이 부족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수익이 나는 그런 어떤 일에 조금 이제 전념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그렇지 않은 업무에 또 우리가 어, 인력이 이제 부족해서 그런 업무에도 이제 또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또 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비용이 증가하거나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다양한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우리 생산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이제 쏟아붓고 있는데 그 이제 생산 현장의 현실이겠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우리 이제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이제 다양한 문제점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앞서가는 선두 업체들에서는 이제 적층 제조 혹은 뭐 3D 프린팅을 도입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을 시키고 있는데 뭐 좀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일단 우리 이제 생산 현장에 우리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내지는 뭐 적층 제조 어떤 방식을 도입을 하게 되면 필요한 시점에 비용 효율적인 파트를 신속하게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D 프린팅 기술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떤 물류상의 장애를 극복을 하고 뭐 간단한 것은 어떤 몇 시간 만에 혹은 뭐 길어도 며칠 만에 우리 이제 필요한 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용 효율적인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고를 우리가 이제 이제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공간과 비용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재고들을 이제 디지털 인벤토리를 구축을 해서 재고 보관을 위한 비용을 절감하는 용도로 이제 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 파일, 그러니까 3D CAD 파일이죠. 3D CAD 파일을 이제 클라우드 예,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인벤토리에 이제 3D CAD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해당 파트가 필요할 때 그 디지털 인벤토리에 저장된 CAD 파일을 가지고 와서 3D 프린터로 제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재고들을 제작을 해가지고 창고에 보관을 해둘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그런 이제 재고 보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유연성 및 자율성을 확보는 하는 용도로 3D 프린팅을 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리드 타임이 긴 어떤 파트를 뭐 만들기 위해서 뭐 생산 라인이 지금 뭐 멈춰 섰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이제 그 생산 라인을 세우고 있으면 그게 이제 결국은 다 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또 이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이제 그 또 필요한 지역으로 이제 물류를 또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물류를 이제 또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제 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D 프린터가 있는 곳이면 우리가 언제든지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급망이 굉장히 이제 어, 유연성 있게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어, 자율성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공구 설비 및 제작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제 어떤 뭐 제품을 만들 때 인체 공학적
만든다든지 또 이제 어떤 작업자들의 작업자들이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구를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또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그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3D 프린터로 이제 작업자들이 필요한 어떤 공구나 도구들을 몇 개 소량으로 제작을 해서 작업자들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공구 및 고정구 사용으로 고비용 전문 인력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공구나 고정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그 뭐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외주 업체에 우리가 뭐 의뢰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내에 있는 어떤 기계를 이용을 해서 그런 공구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전문 인력을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계기로 3D 프린팅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능력 확충과 혁신 가속화를 위한 직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이제 뭐 사내에서 우리가 이런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 엔지니어들이나든지 작업자들 이제 창의적으로 그런 어떤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효율적으로 그런 이제 파트들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이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또 그런 것들 이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3D 프린팅 적층 재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선도 업체들에서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우리 이제 뭐 마크포지드 3D 프린팅 기술이 이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합체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제 보시는 파트처럼 이제 강도가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이제 파트를 연속 섬유 강화 기술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속 3D 프린터 솔루션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금속 3D 프린팅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이제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3D 프린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제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복합체 3D 프린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독점 기술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 연속 섬유 강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CFR이라고도 하고요. 이제 Continuous Fiber Reinforcement의 약자로 CFR이라고도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파트 안에 기본 재료, 오닉스라는 기본 재료로 만들어진 파트 안에 이제 연속 섬유를 습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속 섬유가 파트 안에 어, 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콘크리트에 철근을 넣는 것처럼 이제 파트의 강도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CFR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파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스를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런 이제 3D CAD 파일이 있겠죠. 이 3D CAD 파일을 그 마크 포지드가 개발해서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 아이그라는 소프트웨어로 가지고 오면 이 CAD 파일을 굉장히 얇은 층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두께로 굉장히 얇게 슬라이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슬라이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싱 된 그런 이제 형상대로 3D 프린터가 프린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린팅 중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그 이제 영역에 연속섬유, 예, 뭐 찬조섬이라든지 유리섬이라든지 뭐 케블라라든지 이런 이제 연속섬유를 내가 원하는 지점에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어,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해당되는 영역에
그냥 사용자가 정의한 영역에 이렇게 연속 섬유가 삽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린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프린터에서 저희 마크포지드 컴파짓 복합재 3D 프린터에서 진행이 되는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CFR을 이용을 하게 되면 파트가 얼마나 강해지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그 오닉스, 오닉스라는 소재만 했을 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오닉스에다가 탄소점유 한 20% 정도 넣었을 때, 그다음에 40%, 60% 넣었을 때, 여기 이런 시편을 만들어 가지고 인장 강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인장 시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봤더니 알루미늄 6061이 한 이제 250에서 300 정도거든요. 인장 강도가.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이제 CFR 파트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이제 꽉 채웠을 때, 꽉 채우게 되면 인장 강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800 메가파스칼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인장 강도의 한 2.5배 정도 더 강한 인장 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CFR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강도가 우수한 그런 이제 파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파이버가 들어가는 정도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에서 지정을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버가 들어가는 영역도 사용자가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연속 섬유 강화를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다른 어떤 그 3D 프린터 업체에서도 뭐 이제 그 어, 탄저섬유 프린팅이 가능하다, 유리섬유 프린팅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그 다른 업체에서 얘기를 하는 그 탄저섬유 프린팅 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 탄저섬유 프린팅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오닉스라는 소재가 있는데요. 이 오닉스라는 그 소재,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소재인데요. 이 오닉스라는 소재는 기본 소재가 이제 나일론입니다. 나일론이고요. 그 나일론 소재하고 이 초트 파이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산소조미를 굉장히 이제 잘게 썰어서 이게 뭐 길이가 한 100미크론 정도인 그런 이제 잘게 썰은 섬유를 포함을 시켜놓은 그 혼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나일론보다는 이제 강도가 좀 더 이제 더 우수하고요. 앞에 이제 표에서 이제 보셨잖아요. 네, 여기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있는데 어, 이제 일반 나일론보다는 좀 이제 강도가 좀 강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3D 프린팅 업체에서 얘기하는 탄소 섬유 프린팅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잘게 썰은 탄소 섬유가 포함이 된 나일론 소재를 프린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 마크 포지드에서 얘기를 하는 탄소 섬유 프린팅은 연속 섬유예요, 연속 섬유. 잘게 썰려서 혼합이 된 그런 이제 단섬유가 아니라 연속섬유입니다. 연속섬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연속섬유 강화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죠 이제 파트에다가 탄소섬유를 이런 식으로 연속섬유 형태로 섬유 가닥을 그대로 배치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CFR이라는 기술이고요. 이제 거기에 사용이 되는 섬유는 연속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3D 프린팅 업체에 대해 얘기하는 거하고 탄저섬유 프린팅하고 우리 마크포지드에서 할 수 있는 탄저섬유 프린팅은 이게 다른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섬유로 넣는 게 그렇게 이제 굉장히 잘게 썰어서 넣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우수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복합 마크포지드 복합재 3D 프린터 이제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프린터를 장비 프린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데스크탑이냐 인더스트리얼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프로덕트 라인으로 우리 이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오닉스 프로라든지 마크 2 같은 경우에 이제 데스크탑 제품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운 그런 이제 복합 소재 3D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오닉스 프로하고 마크 2의 차이는 이제 오닉스 프로에서는 이제 연속 섬유를 글라스 파이버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크 2에서는 뭐 글라스 파이버뿐만 아니라 유리섬유뿐만 아니라 탄소섬유, 케블라 다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재료의 종류에 이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7 인더스트리얼 시리즈로 넘어오게 되면 X7, FX10, FX20 이렇게 이제 제품이 있고요. X7은 뭐 지금 그,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FX20나 FX10은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FX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년 전에 이제 출시를 한 그런 프린터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뭐 CFR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울템이라든지 베가 같은 이제 굉장히 이제 하이엔드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해서 CFR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장비도 크고요. 빌드 볼륨도 굉장히 큽니다. 525에 400에 400의 빌드 볼륨을 가지고 있고요. FX10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어, 판매를 시작한, 실제 이제 고객들한테 납품을 시작을 한 그런 이제 제품이 되겠고요. X7보다는 좀 이제 장비가 크고요. FX20보다는 좀 작은데, 이게 이제 X7보다 이제 빌드 볼륨이 한 두 배 정도 크고, 속도도 이제 두 배 정도 빠릅니다. 네. 이제 최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 제품은 이제 막 판매를 시작을 해서 좀 많이 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제품인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 마크포지드가 만든 그 장비 중에 가장 이제 어, 진보된 기술이 과 그리고 이제 뭐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이제 장비다 이렇게 이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복합 소재 프린터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제 소재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닉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오닉스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불에 잘 타지 않는 방염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닉스 애플. 그다음 이제 오닉스 ES3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전기 소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PLA라든지 친환경 소재죠.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 PLA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TPU, 이 플렉시블한 그런 이제 소재죠. TPU라는 소재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일론, 그냥 나일론입니다. 오닉스 같은 경우는 나일론에 이제 그 쇼트 파이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소재인데 이제 그냥 나일론도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FX20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울템 908호하고 베가 PKK 소재죠. 그런 이제 소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CFR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연속섬유들 카본 파이버라든지 케블라, 파이버글라스, HES, HT, 고강도, 고온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파이버를 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속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저희들이 이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원자 확산 적층 제조 그런 이제 아담이라고 하는 기술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일단은 뭐, 이 기술은 일단 뭐, 어, 금속 사출 성형, MIM이라고도 하죠. 금속 사출 성형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금속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개발이 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플라스틱의 그 FDM처럼, FDM 기술처럼, 그런 이제 유사한, 그런 FDM 기술과 유사한 공정으로 파트를 프린팅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프린팅 공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필라멘트가, 여기 있나요? 네, 필라멘트가 지금 이렇게, 저기 소재가 이렇게 필라멘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재 안에, 필라멘트 안에 이렇게 이제 금속 파우더하고 왁스하고 폴리머 요세 가지가 이렇게 이제 혼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혼합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필라멘트 형태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필라멘트를 가열을 시켜서 녹인 다음에 노즐을 통해서 압출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한 층씩 이런 이제 어, 프린팅을 하는 그런 공정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FDM하고 이제 똑같은 공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팅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린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그린 파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속 파우더하고 왁스하고 폴리머하고 세 개가 다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시라는 장비에다가 이 그린 파트를 넣고 디바인딩을 게 됩니다. 디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바인더죠, 이 왁스가 일단 제거가 됩니다. 왁스가 제거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왁스가 제거가 된 파트를 이제 브라운 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브라운 파트에는 왁스가 이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작은 그 구멍들이 많이 이제 뚫려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라운 파트를 우리가 이제 그 신터라고 하는 소결기에다가 이제 넣고 소결을 시키게 되는데요. 일단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온도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구멍이 좀 뚫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폴리머가 이제 연소가 돼서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상태가 되면 이제 이 금속 파우더가 이제 그 가열이 되니까 약간 얘가 이제 그 확산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더 높게 그냥 뭐 한 1300도 정도까지 증가시키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1300도까지 이제 증가를 시키게 되면 이제 금속 파우더들끼리 이제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달라붙게 되고 그걸 이제 냉각을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수축이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원래 형태로 이제 파트가 만들어지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마다 이제 수축률이 이제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수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아이거라는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다 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파트를 약간 더 크게 이렇게 프린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되면 이제 나중에 수축이 되게 되면 원래 설계했던 대로 했던 그런 이제 파트 크기로 이렇게 이제 치수가 원래 설계했던 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런 공정을 통해서 이제 금속 파트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사진하고 같이 좀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게 이제 필라멘트 형태의 소재를 녹여가지고 압축시켜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옷이 남발했던 왁스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신터에다가 파트를 넣어서 소개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됐던 레프트라든지 서포트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파트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금속 3D 프린터도 뭐 종류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단순한 이제 제품 라인업을 저희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메탈 X라는 프린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시라는 아까 이제 세척장 디바인딩 장비, 그다음에 신토원이라는 소결로
신터투라는 소결로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소결을 할 수 있는 소결로의 크기가 서로 이제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터원이 좀 더 이제 소결 공간이 좀 작고요. 신터투가 공간이 좀 큰 그런 소결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팅에 사용할 수 있는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하고 인코넬, 그다음에 이제 공구강 H13이라든지 D2A2 이렇게 이제 공구강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 불이, 순수 불이까지 사용을 해서 프린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속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 저희 마크포지드 메탈엑스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필라멘트 형태의 소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 중에 이제 파우더가 날릴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폐된 공간이 이제 필요 없고요. 그냥 이제 사무실에 그냥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안전하고 또 이제 사용성이 우수한 그런 메탈 3D 프린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DM이라는 굉장히 이제 뭐 사용하기 편하고 또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용하기 위한 전문 뭐 작업자가 필요하거나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용성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 사용하기 간편하고 또 이제 뭐 유지 보수도 굉장히 용이한 그런 3D 프린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기술, 솔루션, 그다음에 뭐, 그, 이제 3D 프린터, 그리고 이제 그 3D 프린터를 프린터에 사용이 되는 재료, 그리고 또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프린팅 파라미터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통합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디지털 포지라는 이제 플랫폼이고요. 그 플랫폼에는 그 이제 보시는 것처럼 소프트웨어, 3D 프린터, 재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는,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3D 프린팅 워크플로우를 간소화를 하고 어떤 이제 고품질 파트를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도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이 프린팅 도구라든지 어떤 이제 클라우드 기반 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관리 그리고 이제 워크플로우 자동화 뭐 이제 또 그다음에 우리가 프린팅을 뭐 얼마나 또 사용을 했는지 소재를 얼마나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데이터들을 뭐 제공해 주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이제 다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지 3D 프린팅 플랫폼을 우리 이제 생산 현장에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이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주문 기반으로다 신속하게 파트를 제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항상 올바른 파트를 프린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인스펙션 같은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지원을 받아서 그런 이제 파티의 어떤 치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까지도 그리고 이제 가능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저희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고객분들께서 그런 것들 이용을 해서 혜택을 누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속하게 ROI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앞에는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코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모든 어떤 소프트웨어라든지 3D 프린터 재료들이 한 군데 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ROI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이제 뭐 ROI가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되게 되면 또 플랫폼에 다 이제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빠르게 이제 또 그 프린터든지 확장을 시키고 다른 시설에도 이제 또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점들이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 마크포지드 3D 프린팅 솔루션 디지털 포지를 우리 이제 또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이들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산업 자동화, 항공, 군사 및 방위 산업, 우주, 뭐 건강 및 의료, 자동차
산업 분야, 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 분야에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저희 그 막포지드, 디지털 포지를 도입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는 뭐 그 소비자라든지 그리고 뭐 그다음에 다른 뭐 기계 산업 분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 분야에는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저희 솔루션을 채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활용 사례를 이제 조금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이제 마크포지드 3D 프린팅 솔루션이 굉장히 이제 뭐 다양한 용도로 이제 하고 있는데,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크게 이제 보면 뭐 어떤 맞춤형 파트를 제작하는 용도, 그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리드 파트를 또 이제 제작하는 용도, 그다음에 이제 최종 사용 파트를 제작하는 용도, 이렇게 이제 어, 활용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먼저 여기 맞춤형 파트 활용 사례 이제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 그럼 이게 이제 로봇 그리퍼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리퍼, 요 그리퍼가 이제 저희 그 메탈엑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동 파트 이렇게 제작이 됐고 있는. 이게 이제 기존 방식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기존에는 이제 한 10주 정도 걸리고 비용이 한 400불 정도 소요가 됐던 그런 이제 파트인데, 마크포지드 메탈엑스 이용을 했더니 시간은 뭐 2일로 단축이 되고 비용은 뭐 불과 10달러로 굉장히 많이 어, 그 감소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파트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이브리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공이라든지 조립이라든지 용접, 뭐 홀딩 도구라든지 이런 뭐 다양한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하이브리드 파트는 복합재 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속 파트하고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통합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모가 좀 심한 부분은 우리 이제 금속 파트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나머지 이제 뭐 충격 흡수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크기가 좀 크다든지 이제 뭐 이런 부분은 그런 이제 뭐 플라스틱으로 제작을 해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체계를 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어, 파트가 우리 이제 하이브리드 파트가 되겠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 개정 방식이 이제 4주 걸렸던 게 2일로 단축이 되고, 비용은 2,400불이었던 게 130불로 감소가 되더라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사용 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최종 사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카뷰레터 케이스입니다. 이게 단종이 됐던 그런 이제 부품이었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 메탈엑스는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뭐 5개월 걸리던 게 이건 이제 3일로 단축을 시켰다고 하고요. 비용도 10,000불 이상 소요되는 게 약 300불 정도 소요되는 거. 굉장히 비용을 많이 감소시켰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사례, 뭐 대표적인 어떤 사례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우리 고객들 이제 좀 애플리케이션을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 다나라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도 저희 이제 마크포지들 3D 프린팅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시간은 10배 정도 단축을 시키고, 굉장히 이제 많은 프린터 수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키고 있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해병대인데요. 이 해병대에서도 저희 이제 메탈렉스 프린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7만 불 정도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금 회수 기간도 그걸 이제 3개월 만에 투자금 회수를 했고, 현재 이제 프린터도 29대를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저희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토레이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뭐 45배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하고요.
이제 투자금 회수 시간, 회수 기간도 9개월,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펜더로 35대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 고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우리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생산 현장, 이제 공장에서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그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밀링 커터라든지 본체라든지 좀 더 고정부, 그다음 뭐 어댑터, 뭐 펀치 다이, 그리퍼, 금형, 심지어 이제 금형도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소프트조, 그리퍼들, 고정부들, 그리고 어댑터들 이런 거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뭐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시간은 뭐 66%부터 뭐 94%, 98%까지 단축을 시켰다라는 그런 실제 이제 고객 사례들이고요. 비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감도시켰다 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생산 현장에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런 이제 적층 제조 3D 프린팅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을 건데요. 한번 주의 있게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스타스라는 그 글로벌 풍력 에너지 분야의 리더인데요. 또 사례를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스타스는 이제 86기 이상, 우리나라에도 이제 베스타스 그 풍력 터빈이 굉장히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대관령에 갔다 왔는데 그 대관령에도 갔더니 그 베스타스 풍력 터빈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151기가와트 정도의 풍력 터빈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분야의 최고의 그 어,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베스타스는 이제 저희 프린팅 솔루션을 도입을 한 이유가 이제 뭐 좀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 공정을 좀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좀 연구를 하고 있다가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그 마포지드 제품들을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디지털 인벤토리를 구축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인벤토리에 뭐 2,000개 이상의 파트를에 대한 그 CAD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이제 이 CAD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뭐그 근로자들 중에 작업자들 중에 내가 이제 필요한 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디지털 인벤토리에 접속을 해가지고 필요한 파트를 검색을 해서 찾고 그리고 로컬에 있는 3D 프린터, 마크포지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파트들을 빠르게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제 어,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디지털 인벤토리를 구축을 하고 또 이제 직접 디지털 제조라는 그런 이제 제조 방식을 또 이제 또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군데에서 우리가 뭐 그 이런 파트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프린터가 있는 곳이면 언제 어디선든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산 제조 환경을 구축을 했다. 해서 우리 이제 3D 마포지들 3D 프린팅 기술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기술들 그런 이런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제조 리드 타임을 단축을 시키고 또 이제 뭐 물류 비용이라든지 제품 제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도시키고 그리고 제품 공급망 관련 이슈를 해결을 하는 용도로 우리 마크포지들 3D 프린팅 솔루션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그 마크포지들 3D 프린팅 솔루션들, 제품들, 플랫폼 이런 것들에 좀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희 이제 디지털 포지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생산 현장에서 제품 제조 라인에서 굉장히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뭐 지그라든지 교체용 부품이라든지
인체공학적인 어떤 도구라든지 맞춤형 부품들, 최종 사용 부품들, 금형, 고정부들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에 이, 디지털 포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포지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뭐 이제 제품 개발 속도를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맞춤형 제품을 소량으로 주문 기반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런 이제 제품 공급망을 개선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보다 좀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비용 효과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어,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지금 한 13분, 14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제 Q&A란에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몇 가지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 Q&A 받기 전에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 웨비나가 종료가 되면 그 설문조사를 위한 그 윈도우 창이 하나가 팝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를 위한 팝업이니까요. 거기 좀 참여를 좀 해주시고요. 참여해 주시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일주일 내에 발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질문을 Q&A 창에 질문 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Q&A 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적인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어떤 기술적인 자료인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뭐 그 어떤 3D 프린터 그리고 재료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시트는 저희들이 이제 다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탄소 섬유 프린팅 출력물의 강도 분석. 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 이게 뭐니? 네, 여기에서 이건 이제 테스트를 저희들이 이제 뭐 모든 소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그 기본적인 어떤 물성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ASTM 규격으로 전부 다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테스트 결과에 대한 결과값들은 저희들이 데이터 시트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크포지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재료 탭이 있거든요. 그 재료 탭에 가시면 모든 재료들이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시면 각 소재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이제 공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 Q&A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마크포지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저희들이 그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한글로 된 홈페이지도 저희들이 구축을 해놨으니까요. 그리고 아마 이제 자동으로 그 한글로 그 홈페이지로 리다이 리다이렉팅이 될 건데 혹시 안 되시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언어를 선택을 하는 저기 탭이 하나 있습니다. 예, 드랍 메뉴가 있으니까 그거 선택하셔가지고 한국어로 선택을 하시면 한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아, 예. 홈페이지 한번 저기 확인을 해보시고요. 저희 이제 이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 연속 섬유 강화라는 기술, CFR이라는 기술은 저희 마크포지드가 독점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3D 프린터에서는 불가능한, 구현이 불가능한,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가 거의 없을 거고요. 저희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저희 장비를 구매를 하셔서 저희 이제 고객이 되시면 저희들이 이제 이 어떤 3D 프린팅이라는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그 연속 섬유 강화 기술, 그다음에 앞에 말씀했던 3D 아, 메탈 3D 프린팅 관련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 커리큘럼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온라인 그 온라인 강의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이 되어 주십시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제 이메일 주소 yunta.cho 마크포지닷컴 여기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